소똥구리는 예전의 역사 기록에서도 많이 볼 수 있듯이 이제 농경사회라든지 뒤뜰에 가면은 분변이 있는 곳이면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곤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국민들의 기억 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곤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곤충으로서 좀 의미가 있는 곤충입니다. 그 소똥구리는 똥을 굴리는 그런 친숙한 행동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곤충으로서 분변을 분해해서 그런 똥을 땅속으로 파묻는 과정을 통해서 영양분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 소똥구리가 없다면 이제 그런 분변을 분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영양분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고요. 그냥 하나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멸종위기종 보건센터에서 곤충류의 보건 분야를 맡고 있는 김영중 연구원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분류군에 대한 보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에서는 곤충과 무척추동물의 보건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센터 이름이 멸종위기종 보건센터이듯이 멸종위기종을 보건하기 위해서 생겼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생물종이 사라져 간다는 것은 그곳의 생태계가 나빠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그 사라져가는 그 생물을 잘 보호하고 보듬어서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은 그 생태계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지금 곤충류 쪽은 소똥구리의 복원을 위해서 이제 뭐 기초생활사라든지 생태적 특징과 또 이제 서식지의 특성 이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생태적인 중요성과 또 복원의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복원해야 될 종을 선정을 했는데요. 25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똥구리입니다. 소똥구리는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곤충인데요. 그 소똥구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형 초식동물인 소와 말과 같은 똥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경단을 굴리고 가져가서 이제 먹이로 쓰거나 번식에 쓰이는 그런 생태를 갖고 있는 종인데요. 분변을 분해해서 그런 똥을 땅속으로 파묻는 과정을 통해서 영양분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생태적인 그런 중요한 기능 때문에 이제 소똥구리가 우선보건 대상종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소똥구리는 예전에 전국적으로 분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국민들의 기억 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곤충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 경단을 굴리는 소똥구리가 총 3종이 있는데요. 왕소똥구리와 긴다리 소똥구리와 소똥구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똥구리는 이제 정말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를 했었고요.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신사임당의 초충도라든지 뭐 이익의 성호사설 등에서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좀 뭔가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정서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생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소똥구리가 발견된 게 이화여대에서 1971년도에 채집된 표본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표본의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1971년 이후에
좀 멸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좀 많이 힘들게 살았지만 급속한 경제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삶은 좀 이제 윤택해졌지만 반대로 소똥구리들에게는 좀 살기 힘든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똥구리가 왜 멸종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주요 이유가 거의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전에는 방목을 하면서 이제 많이 사육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축사에서 밀집 사육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서식처에서 소똥구리가 먹어야 할 밥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뭐 살충제와 같은 농약이나 구충제가 많이 이제 사용이 됐는데 이런 약에 노출이 돼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1969년부터 정부 단위로 그 기생충 구제 산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 예전에 뭐 이렇게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뭐 옛날 영화나 이런 데서 체변 봉투에다 똥을 이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막 하얀 알약을 막 많이 먹었던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먹고 나서 이제 분변을 배설을 하면은 그거를 소똥구리가 먹고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똥구리는 인분도 먹는 걸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인분을 이제 밭 같은 곳에다가 퇴비로 뿌린다든지 그냥 일반 노지에도 많이 배설을 했기 때문에 전국에 여기저기에 이런 약재가 노출이 되었을 때 전국에 살았던 그 소똥구리가 그거를 먹고 영향을 받아서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소똥구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우선보건 대상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건 시급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나라에 아직 소똥구리가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의해서 소똥구리를 현상금을 걸고 이제 시민 제보를 통해 이제 어딘가에 소똥구리가 있을까 물색을 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시민들이 제보해 주신 종들은 뭐 뿔소똥구리라든지 보라 금붕댕이와 같은 근현종이었고요. 안타깝게도 소똥구리는 그 중에 없었습니다. (6월 30일) 2019년 사이언스앤드 사이트 넘버 1. 얘를 움직이면 반대해야 소똥구리가 곤충이기 때문에 체절과 체절 사이에 약간씩의 틈이 있습니다. 그 틈에 기생충들이 그 소똥구리보다 훨씬 더 작은 응애나 진드기 같은 기생충이 붙어서 항구에 들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틈 하나하나를 전부 다 붓을 이용해서 점검하고 이게 지금 총 네, 왜 하필 몽골에서 그 소똥구리를 입양해 왔는지. 예, 소똥구리가 이제 구북부 지역 뭐 유럽이나 그런 대륙에 폭넓게 서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연구에 의해서 소똥구리가 몽골에 살고 있는 소똥구리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소똥구리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소똥구리를 데려오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몽골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똥구리 개체군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서식지를 복원하는 측면에서도 그 몽고 현지의 그런 서식지를 보게 되면은 복원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적의 이제 지역이 몽고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소똥구리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복원하고 있는 소똥구리의 특징은 굉장히 비행성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수킬로까지도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큰 특징은 이제 경단을 만들어서 굴리고 다니는 특징이 있고요. 소똥구리가 똥을 굴리는 주요 이유가 번식을 위함인데요.
소똥구리는 암컷과 수컷이 쌍을 이루어서 경단을 만들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안전한 곳에서 경단을 땅속에 파묻고 이제 경단에 알을 낳게 됩니다. 근데 보통 한 쌍이 같이 다니게 되는데 암컷은 엎드려서 물구나무 선 상태로 이제 가게 되고요. 수컷은 앞에서 이제 굴려주는 형식으로 둘이 같이 다니게 됩니다. 보통 보면은 소똥구리가 똥을 굴리게 되면은 옆에서 또 몰래 염탐하는 수컷 소똥구리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염탐을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건데 아무래도 수컷이 물구나무 서기를 안 하고 서서 간다는 거는 그런 염탐꾼들을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굴을 파고 이제 경단을 묻는 것은 또 암컷의 역할입니다. 그동안 수컷은 또 외부의 침입자가 오지 않게, 특히 뭐 다른 수컷이 와서 빼앗지 못하게 앞에서 파묻을 때까지 앞에서 보초를 쓰면서 기다리는 그런 생태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소똥구리의 며느리 발톱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앞다리 앞에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게 지금은 그냥 뭉툭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낫처럼 낫을 밑으로 해놓은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수컷입니다. 경단을 굴릴 때 앞으로 이제 고정을 시키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암컷의 경우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수컷하고 다르게 이제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암컷의 경우에는 수컷과는 다르게 이제 물구나무 서서 경단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찍혀 있다면은 이게 가면서 걸릴 거거든요. 근데 옆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기 쉽게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생긴 건 아닌가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암수를 구분할 때 키가 이렇게 발톱 모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소똥구리 먹이 준 똥에서 혹시 여기 안에 소똥구리가 들어있을까봐 갈아주기 전에 한번 찾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네. 두 마리 다 나왔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지금 소똥구리가 이제 여기 안에다가 경단을 혹시 산란을 했을까봐 저희가 털어주면서 걸러주는 작업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채 걸러지는 경단이 없었으니까 이제 다시 사육통을 세팅해주기 위해서 그동안 부족했을까봐 물을 좀 뿌려줘서 섞어줍니다. 여기 안에. 한 쌍의 소똥구리가 산란한 경단이고요. 경단이 보면은 완전히 구형은 아니고 약간 그 서양 배같이 달걀 모양 같이 생겼어요. 나중에 알을 낳고 암컷이 이렇게 약간 굴릴 때는 완전히 원형이었다가 알을 잘 보관할 때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이렇게 경단을 여러 개를 수거를 하게 되는데 거의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알이 안 들어있는 경우도 좀 많았는데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알이 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경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이게 소똥구리 알입니다. 작년에 이제 소똥구리가 알에서 발생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한 것이거든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소똥구리 알인데 이 안에서 이제 일령 유충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쪽이 몸통이 되고 여기 위에 있는 갈색 부분이 큰 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기초 생태를 연구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구를 하시는 거를 다 기록을 하시려고 하시나 봐요. 네, 이게 아직은 이제 소똥구리에 대한 이런 기초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최초로 수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기초 생태에 대한 그 기반 연구가 돼 있어야 나중에 복원을 하거나 인공증식 기술을 개발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좀 수행을 했습니다. 나 30만 원으로 스쿠터 바뀌는 것 뿐이지. 아, 요즘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예, 여기는 지금 소똥구리가 겨울철에 겨울잠을 자고 있는 곳입니다. 겨울철에는 이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이제 땅 파고 들어가서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잠을 잘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만든 시설입니다. 약 한 270마리 정도 지금 밑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습니다. 월동철을 만들 때 중요한 점이 영하 저온으로 유지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김장독에서 좀 고안을 해가지고요. 이제 겉에는 이제 땅을 판 다음에 주변을 이제 합판으로 막고 또 단열재를 추가해서 이제 외부에 찬기가 들어오지 않게, 그리고 그 안에는 흙을 넣고 그 흙 중간에 겨울잠 잘 수 있는 시설을 이렇게 또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소똥구리를 데려와서 복원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71년 후에 사라졌다시피 이제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외 문헌을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런 시간을 거치고 나서 이제 사육 시스템을 확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육하는 방법은 좀 더 개선하면서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힘들었던 게 이제 먹이원 확보였습니다. 먹이원 확보를 위해서는 소똥구리가 위해를 받지 않는 안전한 분변을 가져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은 곳이 제주도에 있는 한 방목지였는데요. 그곳에서 똥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똥을 모은 다음에 이쪽으로 또 가져와야 됐기 때문에 또 쉽지 않은 연구였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소똥구리 복원에 큰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통산 6번의 우승컵을 거머쥐며 경마인의 사랑을 받아온 국산 경주마 포나인즈. 하지만 지난해 훈련 도중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해 더 이상 뛸 수 없게 됐습니다. 포나인즈는 멸종위기종 보건센터에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소똥구리의 복원에 먹이원을 제공하는 중책을 맡게 된 겁니다. 내가 먹이를 줘볼까? 자, 밥 먹어라. 자, 하루에 먹는 양은 얼마나 돼요? 하루에 한 18에서 20kg 정도 먹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400kg에서 500kg 되는 말이 하루에 똥을 한 10kg에서 15kg 싼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똥구리가 약 한 300마리 정도 되는데 하루에 먹기엔 충분히 먹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시로 와서 똥을 수집해 가고 그리고 이제 연구실로 가져가서 이제 좀 남는 여분은 냉동실에 보관을 했다가 먹이로 쓰고 있습니다. 하루를 안 먹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사료에 이제 어떤 성분이 있는지 정확히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소똥구리에도 이제 사료를 먹인 똥을 먹일 실험을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증식을 먼저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먹이를 먹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한 것으로 검증된 뭐 농약이나 이런 구충제가 섞이지 않은 이런 건초를 먹이로 하고 있습니다. 소똥구리가 생태계에서 가진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소똥구리는 생태계에서 분해자이거든요. 이제 특히 분변을 분해하는 분해자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소의 똥이 이제 목초지에서 똥이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큰 덩어리의 형태로 있게 되죠. 그런 그 덩어리는 굉장히 많은 영양분을 갖고 있는데, 소똥구리는 이것을 분해를 해서 다른 곳으로 가져가서 땅 속에 파묻으면서 땅을 비옥하게 하게 되고요. 땅이 비옥해지면은 거기에 있는 초목들이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소똥구리가 없다면 이제 그런 분변을 분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영양분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비등이 오게 돼서 이제 똥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하천으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수질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분변에서 일반적으로 메탄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들이 배출된다고 하거든요. 소똥구리는 이제 분변을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들을 분해를 빨리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온실가스의 그 발생을 많이 감소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소똥구리를 반드시 복원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딱 정리될 게 있을까요? 이거는 꼭 이제 소똥구리에 국한된 거는 아니고요. 모든 멸종 위기종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생물은 그 생태계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의 구성원이 빠지게 되면은 그 생태계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시계 안에 있는 톱니바퀴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톱니바퀴가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시계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소똥구리도 이제 생태계의 중요한 하나의 일부로서 이제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똥구리 복원도 또 소똥구리뿐만이 아니고 참달팽이나 뭐 사냥과 같은 모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도 복원은 꼭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소똥구리의 그 사육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식지 방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식지 방사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구충제나 농약 등에 대한 위험 요인에 대한 그런 평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영양 연구를 수행하고 이제 그 위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확립한 다음에 이제 야외 방사를 통해서 복원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